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도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중국 관세가 145%였다. 펜타닐 관세 20%를 빼먹었다라고 해서 이제 백악관이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은 진정한 의미에서 오랜 기간 내 친구였다. 시진핑의 생각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협상은 언제나 열려 있고 전화를 기다린다. 전형적으로 때리고 도망가면서 사람을 완전히 좀 길들인다고 해야 되나요? 자, 옴무파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영민 매니저. 이런 트럼프의 수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때리고 도망갔다 미안해. 이게 이제 중국은 또 가만히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겠고 이 수법이 이번에도 통할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시장은 일단 한번 그냥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학창 시절에 때려놓고 우리 친구니까 한번 봐줘. 아, 그런 일 있었죠. 딱 이런 느낌이에요. 예, 느낌이죠. 예. 아니, 그리고 이게 뭐 펜타닐 20%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펜타닐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20% 약간 이제 징벌적인 이제 관세를 이제 더 부과를 해놓은 건데 이게 백악관에서도 놓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갑자기 이제 이게 새롭게 이제 부각된 건 아닌 것 같은데 125%라는 숫자 어제 분명히 또 백악관에서는 요 위로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미장이 이제 개장하고 나서 백악관에서 145%라고 이제 수정을 좀 해버리다 보니까 야 이게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이제 시장의 이제 심리가 발동을 좀 하면서 증시의 이제 변동성이 좀 급격하게 좀 진행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 당장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타결이 될 거는 아니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다만 이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인간적인 이제 관계를 강조하지만 아마 시진핑 주석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친구 이건 뭐 아니다? 협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명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어찌 보면 백악관과 참모들의 이제 숙제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에 중국 쪽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설 만한 뭔가 이제 명분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에 이제 반전을 조금 하려면은 미국 쪽에서 좀 명시적으로 좀 양보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서도 전향적으로 이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친구 같은 발언 말고 맞습니다. 뭐 이게 립 서비스 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미국에서 대화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좀 당근을 하나 제시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저는 이제 관세율의 이제 조정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145%든 125% 이건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 정도 떨어뜨려 준다라고 해서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일단 중국 당국의 중국 국민들의 이제 시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전향적으로 이제 협상이 좀 나서기 위해서는 한 10% 포인트라도 기존에 우리가 이제 연초에 사실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0% 부과해놨고 또 10% 부과한 거 있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유예를 한다거나 취소만 시켜줘도 사실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전향적인 자세로 이제 관세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명분. 그런 식의 이제 명분, 뭐 꼭 이게 관세율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의 이제 명분을 좀 제시해주는 그 시점이 이제 또 시장이 좀 안정되는 시점이 아닌가. 또 최근에 이제 그 국채금리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밤에도 국채금리도 급등을 했잖아요. 그것도 다뤄볼 겁니다. 중국이 아니라 또 일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신경을 쓰게 압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 영문 매니저는 명분을 좀 미국이 트럼프가 먼저 좀 줬으면 아마 시진핑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해 주셨고요. 준호 매니저는 학창 시절에 그런 친구를 어떻게 대했나요? 막 때리고 도망가거나 괴롭히고 준호야 미안해. 이런 응징하나요? 아니면은 그래 내 친구야 좀 일어나요. 왜냐면 오늘 중국의 반응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보통은 그러면 손절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아무래도 이게 아마 국가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그러진 않고 어저께 사실 중국에서 입장이 나오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 끝나고 한 대여섯 시 경에 나왔어요? 중국에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등한 방식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펜타닐 부분을 빠졌다라고 해서 125에서 145%까지
다시 관세율을 올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안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그래서 네. 이미 지금 중국과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중국과의 어떤 협상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네. 언급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를 하고 싶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좀 사람은 착한데 표현 방식이 좀 잘 서투다라는 네. 언급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을 할 것이고 지난달에 시진핑 국가주석도 조만간 자기가 미국을 가겠다. 빠른 네. 가까운 시일 내에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일단 가기 전에 실질적인 어떤 뭐 전화 통화 뭐 그것도 사실상 뭐 물밀 장관급의 어떤 이제 고위급 통화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담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일단 시장에서는 크게 좀 반응을 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어제도 언급했던 것처럼 뭐 관세율이 이미 뭐 125%, 뭐 145% 지금부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100% 관세율이 넘어섰다라는 거는 이미 뭐 사실상 교육을 중단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당교의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는 의미가 없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만 줄여준다는 스탠스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환호하지 않을까. 어저께 CPI도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매크로 지표는 중요한 건 이제 아닌 것 지금, 같아요. 네. 그냥 트럼프의 이제 말 한마디 아니면 또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글 하나가 글로벌 증시를 거의 롤러코스터 장세로 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중국과 서로의 긍정적인 거는 서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사실 이제 미중 간의 협상이 잘 되면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렇죠. 교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긴장 관계가 상당 시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럼요. 가능성도 좀 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비하는 듯한 제스처도 분명히 좀 나와서 이미 중국 쪽에서는 중국 내 시장이라든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이제 중국 상무부를 네네네.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미국도 어저께 이제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 회의를 주재를 하고 나서 사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7% 넘게 폭락하다가 반등이 들어온 건 요것 때문이거든요. 네, 네. 참모 회의 끝나자마자 개별 기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가 골라서.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내 기업의 피해가 가장 좀 크다라고 이제 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이제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빅테크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애플을 애플이죠. 떠올리시면 될 네. 거예요. 근데 그 애플이 거의 대부분 다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폰 가격이 뭐 미국에 다시 이제 수출을 했을 때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제 참모회의가 끝나자마자 이 개별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얘기가 나온 게 사실 이제 애플에는 나름대로 이제 호재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애플 주가가 8% 9% 빠지다가 네.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이제 그렇죠. 반등을 좀 네. 강하게 한 게 나스닥 지수의 이제 반등 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도 자국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뭔가 계속 이제 조금 컨트롤을 좀 해주려고 그렇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증시에는 호재가 좀 될 수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은 관세에 대한 이제 피해 우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요것도 이제 하방을 조금은 이제 지지해 줄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이게 맞다면 오늘 밤에 또 요걸 가지고 이야기가 네.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개별 기업에 대해서 트럼프 맘대로긴 하지만은 요 면세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고요. 실제로 일기 때 네. 애플은 그런 식으로 면제를 해줬었어요. 몇 개 받았죠. 네,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도 있었기 네. 그리고 때문입니다. 또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네. 일기 때는 이제 사실 5%, 10%, 20%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올렸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사실상 금리를 지금 145%를 15% 하고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완화된다고 했을 때도 그게 긍정적인데 네. 일기 때는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관세를 올릴 때는 강경파인 라이터 하이저 전 상무장관이 주도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거의 협상이 진행됐을 때는 온건파인 문우신 재무장관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문우신. 그러면서 네. 시장 미증시는 크게 폭등세가 연출이 됐었었는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호 그 관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과 그리고 또 이제 피터 나바로 이제 백악관 무역제조 고문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관세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젠 사실상 협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좀 주도권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성격도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스캇 네. 베센트가 지금 재무장관이 지금 이제 변화하는 기조가 나와주고 있다는 보도도 온화한 나왔거든요. 사람. 그래서 결국에 협상으로 갔을 때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기 때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0월의 가을님이 이제 저희 이제 이야기하는 동안에 트럼프 씨는 친구들이 많아서 좋겠다. 예, 김정우도 자기 친구라고 했다고요. 트럼프의 관세 계산은 미국 법정의 형량 판결과 패턴이 유사하게 계속 없고 없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 10월의 가을님께서 주셨고요. 우리가 앞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을 연인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제 이들이 다시 뭉치려면 서로가 잘 먹고 살만하면 안 뭉치겠죠. 좀 괴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부터는 중요한 얘기, 미국의 국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하락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제 이런데 간밤도 그렇고 최근 일주일간 기현상이 나왔습니다.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데 채권 금리는 올라간다. 어제도 이야기하시면 이게 왜 기현상이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지고 금리가 그렇죠. 떨어지면 달러도 떨어지고 이게 미국만 이렇거든요. 기축통화. 근데 지금 영민 매니저 달러는 간밤에 거의 폭락했어요. 그렇죠. 근데 금리는 급등했다. 누군가 미 국채를 공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거의, 이제 네. 범인을 찾고 있을 거예요, 미국 쪽에서는. 아까 이제 뭐 준호 매니저가 지금 스캇 베세트 재무장관이 이제 실제 협상에서는 이제 주도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이제 보이다가 다가 제가 이제 그 빌 에크먼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 이제 변화를 주도했던 것도 이제 스캇 베센트가 채권 시장에 대한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조언을 좀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뜨끔했다 이런 네, 이제 전언이 네, 좀 있거든요.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값이기 때문에 달러 기축통화인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금리도 같이 따라서 떨어져야 돼요. 달러는 더 똑같아요. 네, 당연히 네. 이제 커플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건 첫 번째는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 미국 경제 침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네. 달러의 이제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위안화가 굉장히 지금 약세를 부추기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갑자기 이상하게 급등을 몰라요. 하는 말도 안 건 돼요. 분명히 네. 중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어딘가에서 지금 투매를 하고 있다는 거. 네. 채권 가격이 폭락을 네. 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건 사실 시장 금리 상승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가 70%의 이제 그렇죠. GDP를 담당하는 국가인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뭐 33조 달러 어저께 우리 6조 앵커님이 달러. 네, 오경. 네, 브리핑 네. 굉장히 잘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미국 국가 부채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년 이 국채에 대한 이자만 1조 달러 정도 네. 수준을 전 세계로 나눠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 줄여가지고 우리가 감세 추진한다 이러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감세에 대한 재원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SNS에다가 역사상 전례 없는 지금 감세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공화당원들의 협조하에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부각이 안 되고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사실 이게 국채 이자로 나가는 돈이 그게 사실상 천조인데. 뭐 사실 네. 1,000조 원이 훨씬 네.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가 계속 흔들릴 때 누군가가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세력이 됐건 간에 미국의 채권 시장을 흔들고 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모든 자산을 빼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 왜냐하면 트럼프 풋이란 걸 우리가 어저께 봤다. 현실적으로 눈으로 한번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사실 뭐 공매도에 대한 이제 우려들도 좀 많았었고 마진콜에 대한 얘기들 뭐 온갖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이제 시장의 하방을 이제 부추기는 세력들이 마음대로 네. 사실 관세 정책 발표 후에 미국 주식 시장이 이제 급락을 부추겼던 것처럼 마음대로 이제 하방 배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증시의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좀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최악의 국면은 이제 지났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이제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압박을 위축된다. 받을 수밖에 네. 없고 전향적인 자세.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관세 한 10%만 떨어뜨려도 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굉장한 이제 파급 효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의 이제 변동성이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지만 미국의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향적인 이제 방향 전환을 또 한번 부추길 수 있는 재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채 얘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를 일단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연인이 어떻게든 만나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제도 채권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트럼프도 의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국채 금리를 누가 올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일본이 팔 수도 있고 네. 중국이 팔 수도 있는데 더 올라간다? 야, 트럼프도 좀 약간 맞아요. 위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희한하게 작년 그 6월부터 네. 지금 중국의 지금 미국채 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또 최근에 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 미국채를 상당 부분 네. 보유하고 있다라고 네.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고 어쩌면 또 이 부분이 또 오히려 좀 협상 테이블에 빨리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좀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가장 큰 또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누가 지금 미국 국채를 급등시키고 있는지는 네.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상당 부분 심증이 가는 것은 그래도 중국 쪽이 가장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미국채를 계속해서 팔고 사들이기 있는. 시작했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네. 트럼프가 될 거를 이미 좀 예상을 했는지 작년 6월부터 이제 빠르게 그 미국 채량이 좀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갑자기 딱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지금 다시 한번 미국 국채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의심스러운 네네.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정부 차원도 갖고 있지만 민간 기업들도 미국채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량 매도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네.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정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부분이 서로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두 국가 다 사실상 지금 대화의 어떤 협상의 의지와 그리고 약간 자존심 때문에 바로 지금 못 먼저 만나는 거지? 손을 내밀지 네.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네. 할 정도로 언급을 하고 최근에 지금 뭐 내 친구다라고 언급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트럼프도 약간은 좀 화해의 제스처,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밑 협상만 하고 있다라는 것만 나와도 시장 이런 작은 어떤 호재에도 크게 어떤 이제 환호하고 적감이 어제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12% 이상 좀 기록적인 위아래로. 네, 위아래로 네. 폭등이 나왔다는 점을 네. 놓고 봤을 때 엊그저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호재와 또 유화적인 제스처만 나와도 시장은 정말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국채금리 계속 주목해 보시죠. 이게 오히려 나빠 보이지만 이럴 때 네. 만납니다. 예, 이럴 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누구 한 명만 좀 전화내지 선뜻하면 트럼프와 시진핑 뭐가 될 것 같거든요. 자, 그 트리거가 부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국채 금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이한 것 저희가 지금 방산 조선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하루지만 옵션 만기일로 네. 돌아왔고 코스피도 5% 급등하고 다 좋아요. 어제 하루 완벽했다. 영민 매니저 문제가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그렇죠. 막판에 봤더니 삼성전자는 매도였죠. 네. 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시장을 반도체를 판 게 아니라 시장을 팔았다. 네. 그럼 다시 시장을 사면 삼전을 사줘야 되는데 네. 삼전은 왜죠? 뭘 밑보인 겁니까?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이제 좀 핑계를 대보면 네네. 어제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네. 사실 옵션 만기일 전에 근래 2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특히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좀 네. 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옵션 만기일이 됐는데 하필 또 미국장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이제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하는 네. 과정에서 이제 옵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제 네. 그러는 와중에 사실 코스피는 매수가 뭐 한 3,000억 정도 내외 네, 별거 매도했던 없었죠. 거에 네. 비하면 굉장히 이제 작은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000억을 샀는데 예. 삼성전자는 매도가 찍혔고 왜? 다른 종목에서 그러면 이제 3,000억을 네. 샀다라는 거니까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충격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아직까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이제 리스크도 좀 남아 있고 어저께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18% 이제 급등하긴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오늘 바로 이제 또 엔비디아 좀 반락이 좀 됐잖아요. 네.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 이제 나타날 수 예.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찔끔 샀어, 많이 찔끔. 매수도 안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아직은 좀 유보적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당장 어제 하루 샀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크로가 지금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죠. 국채 금리 급등하고 네. 있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사실 1,450원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인 맞아요. 매수를 좀 하기가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하루의 수급만 보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환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1,450원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의 좀 기조적인 매수세가 확인될 때 네. 그때는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패시브 자금들의 이제 매수 유입이 진행이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매도가 끝나고 매수 전환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아마도 오늘 바로 또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부터 시작해서 또 팔 수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매크로의 어떤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인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 잦아들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이제 기조적인 순매수가 유입되는 걸 기대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정말 코스피 3,000을 간다면
삼전 하이닉스 없이는 네, 못 무조건 가잖아요. 사야죠. 네, 네. 무조건 사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외국인들? 시장이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하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1순위로 이제 무조건 살 담게 돼. 수밖에 그거는 없다.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되는 시기하고 아마 딱 맞아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아직까지는 글로벌 이제 아니다. 펀드 자금들이 아직은 위험 아니다. 자산에 대한 네. 이제 선호 심리가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센티, 소위 말해서 이제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나야만 이제 패시브 자금들도 유입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구조까지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금의 이제 걸린다. 변동성 구간을 좀 네.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 준호 매니저 새로운 주인공 이제 새롭지도 않죠. 다 알고 맞습니다. 있는 조선방산이고요. 리뷰와 함께 오늘 좀 종목도 그냥 바로 가보도록 할 텐데 맞습니다. 조선방산이 이게 잘해주네요. 너무 네. 너무 잘해줘서 기특합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조선이 그래도 시장의 어떤 풍파에도 네. 크게 무너지진 않겠구나. 네. 당분간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또 특히 한미 간의 어떤 동맹 기조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관세를 조금 더 좀 완화시킬 가장 이제 핵심 우리의 어떤 선물은 그렇죠. 우리 예, 레버리지. 예, 예. 벌써 레버리지 벌써 조선이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 섹터가 그래도 시장의 어떤 하락을 나름대로 좀 방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방산 업체들도 계속해서 좀 꾸준한 수주와 네. 또 그리고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도 조선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제일 우리한테 원하고 있는 거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 네. 참여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MRO와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조선업, 조선 산업의 다시 부흥을 계속해서 행정명령으로도 직접 서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조선업 재건의 의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국은 당연히 지금 이제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인데 그 중에서 중국은 당연히 배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가격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또 수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세계 우리밖에 1위의 없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네. 한국이고 특히 우리나라 최근에 권한대행이랑 통화했을 때도 조선을 가장 먼저 언급을 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조선 섹터가 또 시장의 어떤 중심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미 어떤 상당 부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줘서 네.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분출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이런 좀 구간. 하반 경직과 네. 그리고 또 신고가 부근대에서 당분간의 어떤 상승 흐름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조선 부분에서는 그 다음 차기 정권이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어떤 인물이 될진 모르겠지만 조선 쪽은 정말 집중해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딱 네. 트럼프가 원하는 게 딱 세 가지, 네 가지 안에 압축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조선이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오션을 제가 어제 이번 리뷰? 주에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네스트에 대해서도 한 30%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긴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급락세가 연출되었던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이번 주에도 그래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도 사실상 직전 고점 돌파를 저는 시간 문제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그 여타 섹터들, 전 섹터 전업종이 다 거의 폭락세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도 조선은 정말 굳건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 연기금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매크로적인 이슈와 관세 이슈로 만약에 시장의 어떤 조정이 나와줘서 같이 밀린다고 했을 때는 거기가 다시 한번 조정시 매수의 관점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또 MRO 사업에서 선점한 기업이기도 하고 뉴스가 매일 나와요. 맞습니다. 좋은 뉴스가. 다른 네. 부분들은 네. 사실상 그냥 팀 코리아 형식으로 네. 가지만 이 MRO 사업만큼은 각자 이제 독단적으로 또 이제 각계 전투를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선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현지 내의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하나오션이고 현지에 또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앞으로 또 선박 건조 관련된 협력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오션이다 보니 저는 다시 한번 신고가 인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고 또 신규 매수의 관점도 지금도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조선의 가장 대장인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오션을 진입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영민 매니저 오늘도 반도체 힘들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8%, 뭐 마이크론도 다시 다 되돌렸는데 네. 이 구간에 어쨌든 조선방산 어제도 외국인 수급은 조선방산. 네. 조선방산의 종목 이제 조선 쪽에 하나오션 또 얘기해 줬는데 준호 매니저는 영민 뭐 매니저 하나오션 하면은 하나 시스템 이제 시스템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종 중에서도 결이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르잖아요. 뭐 현대중공업도 이제 라인도 괜찮고 있고. 뭐 사실 삼성중공업도 LNG 이제 운반선 엔진.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수주 가능성이 좀 높고 그래서 이제 탑픽으로는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요렇게 이제 뭐 양대축. 미국이 어쨌든 필리조선소가 네. 있고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까운 나라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얘기했다. 사준다. 이게 네. 가까운이라는 게 뭐 물리적으로 가까운 걸 수도 있지만 동맹을 언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 중국 빼고 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안 남기 일본은 때문에. 캐파가 없대. 안 그러니까 이 된다면서요. 캐파가 예, 사실 독후가 안 우리도 돼서. 사실 예. 이미 수주를 많이 쳤는데. 받아놔서 이게 캐파가 당장 늘어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더군다나 미국 현재 이제 필리조선소를 이제 갖고 있는 하나보다. 하나 시스템과 이제 하나오션이 오션, 가장 네.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가 이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발을 살짝 컨닝을 했는데 네. 연관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호 맞습니다. 매니저 일발을 이 시점에서 한번 네. 장전시켜 볼까요? 바로 하나오션에 좀 후속 주고 네네. 사실 뭐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쌍두마차라면은 바로 이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네. 네,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HJ중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미국 조선업 재건 의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또 그리고 재건 기간 미국과 가까운 나라 다른 나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그 시사를 계속해서 한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제 조선 섹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오늘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조선업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 관세에서도 자유롭고 그리고 한미 동맹이 더욱더 굳건히 가는 길은 결국 우리가 조선 관련해서 미국과의 어떤 동맹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J중공업은 1937년도에 설립된 조선 또 그리고 건설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21년도에 동부건설 컨소시엄을 인수되어서 2022년도에 현재 사명인 HJ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부분은 국내 최초의 철강 조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LNG, LPG 운반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 그리고 또 이제 쉐빙선 다양한 상업용 선박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가장 이제 또 핵심이 MRO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연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 그 시장 규모가 20조 이상의 시장 규모고 가장 먼저 진출한 데가 HD현대중공업이고요. 그리고 예. 지금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오션인데 예. 세 번째로 지금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에 도전한 기업이 바로 HJ중공업입니다. 네. 그래서 MRO 사업이 더욱더 확대되고 또 한미 간의 어떤 동맹 구조가 더욱더 굳건해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HJ중공업 같은 기업들까지도 훈풍이 불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함정 정비 협약 체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절차에 좀 돌입한 상태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HJ중공업이 전담 TF팀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심사 그리고 실사 그리고 보안 평가 그리고 사전 절차에 지금 착수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이어서 HJ중공업도 MRO 관련된 또 그리고 이제 북미양 MRO 관련된 수주를 따낸다고 했을 때는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네. 또 다소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보다 시가총액 자체가 조금 더 가볍기 중형이죠, 때문에 중형.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부분에서도 이제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우리 국내 뭐 인천 공항뿐만 아니라 뭐 김포 또 제주 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또 해외 공항 건설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세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도로 그리고 교량 철도 대규모 국책 사업에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네. 건설 경기도 서서히 좀 회복된다고 했을 때는 HJ중공업의 어떤 실적 개선세도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탑픽으로 들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이 HJ중공업입니다. HJ중공업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죠. 이게 이제 과거에 한진중공업이라고 조선인데 철강도 같이 하고 막 하다가 네. 이제 한진그룹이 이렇게 저렇게 힘든 시절 보내면서 사이즈도 작아지고 맞습니다. 동부건설로 지금 인수리 돼 있는 HJ중공업 일감이 이제 타고 내려옵니다. 중형까지도 지금 MRO 맞아요. 일감도 많이 지금 프로젝트 체결되고 있고요. 가격 전략 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네. 또 떴습니다. 지금 한 6% 정도 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럼 일단은 네. 최근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제 강하게 좀 시세가 아침에 이미 부실되는 아침에 부분이 있기 나와버렸네요. 때문에 네. 일단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오늘 자체가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 시장이 강한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1차는 좀 소액으로 일단 지금 현재 7,300원 부근대 그 시초가 부근에서 일단 진입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2차 매수를 제가 준비한 매수가로 진입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7,300원이니까 시초가에 일단 1차 매수로 소액으로 한번 들어가고요. 척후병 보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6,880원 전일 종가 부근대에서 2차 매수. 왜냐면 갭이 떴다가 갭이 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전일 종가 부근대였던 6,880원에 다시 한번 2차 매수로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25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85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은 과거의 한진중공업, HJ중공업입니다. 해모르라는 또 아파트도 아파트 옛날 프리미엄 건설도 브랜드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것까지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민 매니저. 네. 이 이슈는 좀 말하기도 부담스럽긴 한데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기 대선이 여러분 6월에 펼쳐지게 되는데 각종 후보들의 공약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후보의 공약의 첫 번째가 이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바로 그 키워드는 무엇이냐? 여러분, AI 솔루션입니다. 네. AI 솔루션. 저희가 어떤 특정 후보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출사한 분들 대부분 다 AI 솔루션이에요. 네. 이게 지금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AI 솔루션.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당이 없죠. 네. 뭐 1당, 2당이 있는데 1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고 네. 2당의 뭐 유력한 후보들이 지금 대선 출마 군이 선언만 있지만. 한 20명이 네. 할 것 같은데 경제 정책에 AI가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 경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제 공개한 후보는 없습니다만 네. 어저께 뭐 이재명 후보가 출사표를 이제 내는 그 네. 동영상에 보면 10분짜리. AI가 네. 딱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또 이제 광주 쪽에서 사실 뭐 GPU를 포함해서 AI 반도체 10만 개 정도를 네. 2030년까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조 원 정도 규모 이제 투자를 해서 AI 컴퓨팅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 국가 AI 데이터 네.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걸 사실 대선 공약으로 채택을 할지에 대한 이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어제 이제 보도가 좀 됐기 네. 때문에 사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이제 자율 반등, 반도체도 올라가고 제약 바이오도 올라가고 2차 전지도 올라가고 로봇도 올라가고 그냥 다 올라갔잖아요, 네. 어저께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오히려 이제 이런 정책 수혜주들이 분명히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실제로 이제 솔트룩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뭐 바로 그냥 목표가 30% 네, 갔죠. 30% 수익 내면서 목표가 달성을 좀 했잖아요. 솔트룩스는 뭐 유력 후보하고 실제로 AI 이제 강국위원회에서 네. 사진을 직접 네. 찍었다. 이게 약간 테마성 이슈로 이제 부각이 네. 좀 됐습니다만 솔트룩스는 루시아라고 하는 자체 거대한 생성형 모델. AI가 이제 가장 네. 핵심적인 이제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도 또 목표가 달성했죠. 네. 요거는 이제 또 국방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또 말씀드린 이스트소프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이제 AI 실제로 이제 저는 뭐 이제 유력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에 이제 뛰어들게 되면 뭐 1당에서는 거의 뭐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고 사실 네. 이제 2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이제 그렇죠. 최종적인 주자로 후보가 나오느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권 어쨌든 주자로. 대선 토론을 우리가 막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대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AI와 관련된 이제 주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일자리 저출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동안의 수많은 대선들을 통해서 다 봐왔던 정책들이기 때문에 네. 뭐 뾰족하게 새로울 만한 게 없어요. 근데 AI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국가의 미래 이제 먹거리이기도 하고 미중 간의 사실 이제 패권 전쟁도 어찌 보면 AI나 양자나 이런 첨단 산업 쪽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이제 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육성을 해 나가고 우리나라 이제 20년 3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 후보들로부터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선 레이스가 굉장히 짧잖아요. 60일이 채 안 되는 이제 레이스인데 실제로 그 안에 지금 중도층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소위 무당층 네. 누굴 찍을 거냐 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33%라고 해요. 이 사람들의 표심을 이제 결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정책. 네. 먹고 사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와중에 AI가 가장 또 급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가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대선 쪽에서 저희가 왜 자꾸 AI 소프트웨어 쪽을 이야기하냐면 하드웨어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칩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반면에 준호 매니저 AI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쪽은 네. 우리는 뭐 솔트룩스의 루시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지금 뭐 생성형 AI는 아직 못 만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영상, 그다음에 이제 지금 프리마켓에서 안랩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결국 이쪽에서 뭔가 하나가 우리만의 한국형 딥시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게 이제 꼭 인맥주가 아니라도요. 네. 대선 아니어도 이 AI 정책주로 소프트웨어를 보면, 네. 정책주로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데 지금 글로벌 생성형 AI 탑 50 중에서 아직 우리 국내 기업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그 점이 좀 그럼 아쉽고 없어요, 우리는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 또 네이버도 또 그리고 카카오도 또 이제 생성형 AI 쪽에 한국형 AI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미 뭐 출시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보여주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고 이미 뭐 챗 GPT 뭐 그리고 그록 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AI 업체들이 워낙에 지금 치고 딥시크를 비롯해서 빠르게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빠르게 육성을 해야 결국 이제 AI 시대에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더욱더 도태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사실상 AI 시장도 본격적으로 개화된 지가 지금 얼마 되지가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오픈 AI의 챗 GPT가 나오고 또 그리고 기술의 어떤 격차 자체가 너무나 빠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차기 대선 후보가 앞으로 대선 주자들이 앞으로 AI 쪽에서도 그 격차를 좀 줄인다는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당분간 또 향후 한 수십 년 동안은 AI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밑바탕에서 뭐 자율주행이든 뭐 로봇이든 다양한 첨단 산업에 다 접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이제 갖춰주고 있는 상태에서 솔루션 쪽, 즉 예전부터 소프트웨어 쪽이 너무나 우리가 좀 너무 뒤처졌잖아요. 약해요. 그래서 네. 예전 PC 시절에도 우리가 뭐 OS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또 삼성에서도 자체적인 모바일 OS를 개발하다가도 다 일제히 실패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AI 시대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솔루션 시장에서 뒤처진다고 했을 때는 또 수년 동안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외국산 솔루션을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이제 후보들이 이제 AI 솔루션 쪽과 또 그리고 생산형 AI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당분간은 네. 그 AI 솔루션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상당 기간 챗GPT 관련해서 이제 그 열풍이 이어지고 나서 한동안 조정 흐름도 충분히 네. 나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본다고 했을 때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특히 뭐 카카오와 네이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내줘서 네. 정말 좀 한국형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마치 네이버 포털 검색 사이트처럼 네, 사실상 외국산 구글보다 우리가 훨씬 더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국 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사용량이 좀 빠르게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네.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주가의 어떤 강력한 트리거, 그 상승의 트리거 역할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네. 이제 카카오는 본인들이 네. 그 뭐 거대 언어 모델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크로바 X를 좀 개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주가는 네이버 카카오가 잘 안 가요.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 저렇게 돼 하락이 있습니다, 나와주고 이거. 있는데 네. 또 실적은 굉장히 또 잘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오고 또 그리고 성장을 못 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네.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와주고 있고 광고 매출도 너무나 좋은데 일단 최근에 이제 테크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은 결국 AI 시장에서의 어떤 그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AI 시장에서 도태되는지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국내 테크 기업들은 결국 AI 시장에서의 어떤 선점을 하지 못했고 이 시장에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도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정말 냉정하게 반응되고 있지 않았나. 근데 다만 가격적으로는 전 충분히 빠질 만큼 다 네네.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이고 여기서 정말 이제 네이버도 네, 삼성전자와 놔야죠. 마찬가지로 네. 사직생의 각오로 AI 솔루션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애플처럼 또 이제 챗 GPT나 글로벌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협력, 아예? 파트너십을 구축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주가 상승에 더 빠른 또 이제 시간을 좀 단축시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저는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지만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네이버 지금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영민주 아까 네. 리뷰할 때 이소프트 가격 네네. 전략을 제시를 안 해가지고요. 네, 이수소프트 한번 진단 좀 네. 해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제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 일자리, 그다음에 저출산에 대한 거 무조건 해야 되고 네. 교육에 대한 것도 했죠,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네, 돼요. 근데 네. 이제 지금 AI 교육 쪽에 있어서도 이스트소프트가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명히 이번 대선에 AI 교육을 이제 국제과제로 이제 추진하는 거 분명히 이제 추진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이스트소프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AI 것 같아요. 교육. 지금 뭐 AI 쪽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간 기업은 솔트룩스 정도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바닥에 이제 주저앉아 있는 위치거든요. 이스트소프트도 저점에서 이제 터닝이 돼가지고 이제 상승으로 이제 방향을 좀 네. 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 2만 3천 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면 정고점 2만 5천 원 정도. 네. 아직까지도 거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3, 4일 전에 들어왔던 요 거래를 한번 뛰어넘는 한 7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정고점까지 좀 당겨놓는 흐름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구간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 뭐 지금 겨우 이제 7, 8% 정도 이제 수익 나고 있는 구간이니까 요 자리에서 이제 조금 더 슈팅이 좀 들어온다면 2만 3, 4천 원
직전 이제 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이제 시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네. 사실 이제 네이버 아까 준호 네. 매니저께서 이제 진단해 주셨는데 네. 카카오도 가능성이 있는 게요. 자체 생성형 AI는 이제 안 만들어도 만들죠. 여러분 샘 올트만 우리나라에 방한했던 게 예. 불과 몇 달 전이잖아요. 그때 샘 올트만이 카카오하고 협력한다 그랬죠. 그럼 결국 카카오는 협력하는 거는 애플처럼 돈 주는 네, 거예요. 네, 투자해가지고 네. 챗GPT 지금 챗GPT 이제 출원과 학습이 동시에 진행되는 챗GPT 4.1 버전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SNS라든지 이커머스에 이제 카카오는 적용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네. 소문들이 좀 돌고 있잖아요. 네. 아마 그게 지분 매각이 좀 된다라고 하면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제 오픈 AI 이제 투자를 해서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한다. 오히려 저는 이게 자체 생성형 AI보다는 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요? 네이버도 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도 할 수 있는데 네, 네. 근데 카카오도 충분히 이제 오히려 그게 AI 낫다. 쪽에 대한 아, 모멘텀을 이제 아예? 가지고 있다라는 거 카카오 주주분들이 또 선언하실 아,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도 아니죠. 대학 때 막 도스 배우고요. 네, 맞아요. 막 그런 그렇죠. 컴퓨터 배운 것처럼 이제 AI를 막 배울 수 있어요. 정규 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네. 막 어르신들 스마트폰 배운 것처럼 이거 챗 GPT 어떻게 맞아요. 이용하냐 뭐 그런 교육이 나올 수 맞습니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이스소프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민 매니저. 관련해서 영민 매니저 일별은 또 공교롭게도 AI 솔루션 쪽이었습니다. 네. 일발 갈까요? 오늘 기승전결이 이제 기가 막히죠. 네. 오늘 후속주로 이제 또 하나 남아있는데 제가 사실 며칠 전에 할 걸 그랬다라고 좀 했던 그 기업이에요. 네. 마음 AI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좀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 네. 기업인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성 인식 기술 그리고 이제 워브라고 하는 비전 언어 액션 모델 요 세 가지 이제 플랫폼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생성형 AI 이제 워브라는 게 이제 워브입니다, 공개가 워브. 됐는데 네. 이 여러분들이 워브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워브가 사실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이제 구현시키는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워브를 어디에서 지금 채택을 좀 하고 있냐면 실제로 워브 기반의 자율주행 농기계, 우리 자율주행 농기계 하면 대동기계만 대동. 다들 떠올리시는데 실제로 마음 AI의 이 워브 플랫폼을 가지고 자율주행 농기계 시장에 이제 진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LIG 넥스원하고 기례전에 대비해가지고 관련 AI 기술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방에 특화되어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뢰 탐지라든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실시간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지원하는 AI 솔루션. 요거는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 말씀드릴 때도 좀 비슷한 네. 이제 결을 가지고 있다고 팔란티어네요.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한국판 팔란티어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 거. 실제로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 대형 통신사 쪽으로 육군본부에서 지능형 스마트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 구축 사업 발주를 했는데 예. 그 발주를 이제 수주한 기업이 바로 마음 AI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삼성전자가 뭐 주가가 요즘 좀 비실비실하다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또 협력해서 SR 뭐 출범한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의 이제 AI 로봇 볼리 있잖아요. 볼리 반려 로봇이라고 보통 예. 알려져 있는 나올려는 거. 그 볼리를 이제 출시하기 앞서서 그 볼리에다가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그야말로 이제 엣지 디바이스 우리가 가전 제품이라든지 로봇에 AI 생성형 AI를 이제 탑재하는 거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온 디바이스 AI. AI죠. 디바이스에다가 AI를 탑재했을 때 가장 빠르게 이제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로봇이라고 설명드렸죠. 예. 우리나라 솔루션 기업들 중에서 그걸 가장 빠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솔트룩스도 아니고 바로 마음 AI라고 보시면 돼요. 인바디드 이제 로봇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 생성형 AI 솔루션을 로봇에다가 이제 탑재를 해서 로봇과 음성 대화.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 보면 로봇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네.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 대화가 가능해야 되는 되거든요. 거죠. 그 음성 인식 대화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이제 로봇 자체에 대한 이제 음성 기능을 이제 탑재하는 거 이런 솔루션들을 전부 이제 마음 AI가 이제 제공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가정에도 도입될 수 있고 산업 현장에도 이제 도입될 수 있는데 그때 가장 핵심적인 이제 솔루션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게 인바디드 로봇 솔루션이거든요. 알아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그걸 가장 좀 주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음 AI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는 지금 뭐 박살 나 있잖아요. 그렇죠. 고점 대비 지금 40%나 추락을 좀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 AI도 충분히 이제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7,000원 정도 내외. 어제도 제가 이제 하나비전 양봉 도전한다 그랬는데 네. 양봉은 성공을 했어요. 네. 분명히 5만 원 아래 자리 줬잖아요. 네네. 오늘도 마찬가지 마음 AI도 한 17,000원 정도 부근까지 이제 장중에 혹시나 눌림목이 좀 진행되면 그때 이제 매수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2만 원 보시고 손절가는 14,000원. 이렇게 이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의 팔란티어를 꿈꾸는 두 개 기업이 있죠. 하나는 코난 테크놀로지,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음 AI도 예, 군사 로봇 쪽과 연계된 거더 언어 모델 이름이 워브입니다. 워브. 예, 네. 비전 언어 액션 모델 워브의 마음 AI. 앞서서 준호 매니저는 HJ 중공업, 네. 예, 중형 사이즈의 조선 기업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은 조금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프리마켓에. 그러나 오후장까지 한번 끝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주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